네, 이번 시간에는 그 환경오염 뭐 그런 것과 식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서 알 테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뭐 중학교, 고등학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오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또 극복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중금속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참치 많이 먹죠, 참치. 참치는 그 수은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 참치가 뭘 먹고 살죠? 뭐 고등어나 이런 걸 먹죠. 고등어가 또 뭘 먹죠? 멸치나 이런 걸 먹죠. 멸치가 뭘 먹죠? 플랑크톤.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이 플랑크톤, 멸치, 뭐 꽁치, 고등어, 그 다음에 참치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먹이사슬의 위로 갈수록 중금속이 이렇게 농축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금속이 이제 농축이 되고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더 농축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. 그래서 먹이사슬의 위로 갈수록 중금속 같은 게 농축된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수은 뭐 이런 측면 볼 때는 참치보다는 고등어 먹어야 되고 고등어보다는 멸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이 농축되면 몸에 해롭겠죠. 그래서 뭐 지방이나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갖고 분해되지도 않고 배출도 잘 안 된다. 그래서 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중금속이 낮은 어류 위주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책의 그림 73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돼요. 그다음에 방사능 뭐 일본의 후쿠시마라든지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뭐 이런 거에서 방사능 누출이 많이 됐죠. 그래서 방사능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, 어떻게 오염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볼게요.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. 방사선은 이제 그 방사능이 나오는 그 이제 전자기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자핵이 뻥 터져서 핵 붕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방사선이 나옵니다. 거기서는 알파선, 베타선, 감마선이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나오면 방사능 물질이 해조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조류를 가지고 뭐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뭐 어류가 먹고 우리가 또 물고기를 잡아다 먹고 그러면 인간이 오염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. 그래서 방사능에 오염되면 뭐 기형이 된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건강이 악화되고 그렇겠죠. 여기 참고적으로 방사능 용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뭐 참고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. 방사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라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핵붕괴를 하게 되면 알파선, 베타선,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방사선이라고 합니다. 방사능은 뭐냐면 방사선 물질, 이제 방사선이 방출되는 능력을 얘기해요. 그래서 단위는 베크렐. 여러분들 베크렐이라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. 뭐 신문이나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방사능 뭐 얼마 베크렐이 이제 누출되었다. 뭐 이런 것들. 방사선이나 뭐 방사능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. 베크렐, 렌트겐, 그레이, 시버트, 뭐 옛날에 뭐 퀴리 이런 것도 썼는데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. 그래서 베크렐은 방사능의 배출 능력이다. 그다음에 렌트겐은 조사 선량이다. 뭐 얼만큼 조사가 됐다 방사능이. 그 베크렐은 얼마나 센 게 나왔냐. 렌트겐은 얼마나 많이 이제 나왔냐. 뭐 이런 얘기고요. 그레이는 얼마큼 흡수했냐. 그게 중요하죠. 우리가 많이 나와도 흡수하지 않으면 되니까. 그래서 얼마큼 흡수되었냐. 그래서 그레이. 그다음에 시버트는 뭐 등가 선량, 뭐 피폭 방사 선량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피폭 방사 선량을 총 계산을 한 거를 이제 시버트라고.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반감기 얘기하죠. 방사능 물질이 반으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. 이 중요하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슘 137 뭐 이런 것들이
30년이랍니다. 이 방광기가. 30년이면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근데 수초, 그러니까 몇 초 만에 없어진다. 아이오다인 뭐 113이나 이런 것들 빨리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겠죠.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해를 안 준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그 얘기할 때도 뭐 세슘의 양이 얼마인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죠. 우리가 얘기할 때.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어떤 오염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항생제 얘기를 많이 해요. 항생제를 먹으면 균을 죽이는 거죠, 세균을. 그래서 뭐 우리도 항생제 많이 먹으면 안 좋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성이 생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.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우리가 돼지고기, 닭고기 뭐 이런 걸 사다 먹으면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항생제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왜 항생제를 먹게 되냐면 사료에 이미 이제 항생제를 많이 넣어서 기르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닭 같은 게.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심해요. 다른 나라보다.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는. 그래서 유기농 뭐 이런 식품들은 닭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비싸죠. 항생제를 안 먹이니까 이제 항생제를 안 먹이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방사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풀어놓고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고 뭐 이래야 되니까 땅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만 그런 것들은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계란 하나가 뭐 한 300원 하는데 방사란 그러니까 이제 닭을 풀어놓고 기르고 이런 것들은 막 300원이 아니라 1000원 막 이렇게 해요. 한 개에 뭐 1000원도 넘고 막 1500원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했죠. 축산에 항생제를 써서 우유, 계란, 고기 등에 항생제가 있고 사람이 먹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많다 이런 얘기 했어요.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이제 전염병, 요즘 전염병 코비드 19,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, 코로나 19 뭐 어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. 그래서 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 안 먹기, 물 끓여 먹기 중요하죠. 익힌 음식 먹기, 그렇죠. 익히면 죽는다 그랬죠. 손 잘 씻기. 손만 잘 씻어도 감기의 90%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도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사. 너무 상식적인 거 다 아는 거죠. 그 다음에 보관을 잘해야 되죠. 오염이 안 되도록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. 빨리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서 오프라인 개학이 되기를 바라고요. 그때 여러분들 뭐 즐거운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